지난 24년 동안 라디오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입니다. 이번에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로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미사 서비스, 영상 미사 서비스와 함께 미주 가톨릭 뉴스를 제작해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20년 연중 제27주일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내 가톨릭 뉴스를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지만 미국과 교황청의 외교 수장들이 교황청과 중국 간의 주교 임명 합의안 연장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날선 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주교황청 미국 대사관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처럼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는다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종교적 박해에 맞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를 겨냥해 세속적 고려가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은 중국과의 주교 임명 합의를 이유로 중국의 기독교인 탄압에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서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은 종교 자유를 주제로 한 행사로 교황청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심포지엄에 참석한 교황청의 대주교이자 폴 리차드 갤러거 교황청 외무장관은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이 행사를 개최한 게 자국 대선에 교황을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느냐는 안사통신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이는 정확히 교황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않으려는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과의 주교 임명 합의 연장과 관련한 폼페이오 장관의 비난성 발언에 대한 반발로 교황청 방문 시 그를 접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긴스버그 대법관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연방 대법관 자리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베럿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이제 상원 인준에서 통과된다면 연방 대법원의 9석 가운데 6석이 가톨릭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가톨릭계인 바렛 후보는 낙태 등의 문제에서 매우 보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베닛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가톨릭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36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 로저 테이니는 법정에 서게 된 최초의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지난 20세기 수십 년 동안 대법원에는 가톨릭의 대법관이 몇몇 임명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2명 이상의 가톨릭의 대법관이 함께 임명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후 2006년 가톨릭 신자 사무엘 알리토가 합류한 이후 대법원에는 천주교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라 허친스 라트클리프 가톨릭 초이스 회장 대행은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양심과 사상을 형성한다며 그러나 종교적 신념이 결코 공정한 법학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이제 가톨릭과 복음주의, 기독교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선 광고 캠페인을 새로이 선보였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 측은 조 바이든이 이번 선거에서 도덕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 해당 광고를 선보였다며 종교적 유권자들은 캠페인에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광고는 2개의 30초짜리 TV 광고로 첫 번째는 Principles, 즉 원칙이라는 제목입니다. 원칙에서는 바이든이 가톨릭 잡지 편집장 맷 말론 신부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모닝, 즉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첫 아내와 딸의 죽음과 아들을 암으로 이룬 후 슬픔의 시기에 바이든의 신앙이 어떻게 그에게 힘을 주었는지 상세히 보여줍니다. 광고는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등 14개 주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뉴저지주 소식입니다. 과거 성추행 관련 소송 건수가 50여 건에 달하고 있는 62개 교구에 약 48만 6천 명의 가톨릭 신자를 보유한 뉴저지의 캠든 대교구가 결국 파산보호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캠든 교구는 이미 과거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800만 지급했고 지금도 50여 건 이상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캠든 교구는 파산 신청인 챕터 11이 모든 성추행 피해자들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우스 저지 지역 신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미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내 최대 규모인 뉴욕 로만 가톨릭 교구 역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뉴욕시 교회의 락빌 센터 교구가 1일 목요일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해당 교구는 미국에서 8번째로 큰 교구로 롱아일랜드에서 140만 명이 넘는 천주교 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구의 정신적 지도자 존 바레스 주교는 성추행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가중되었다며 교구의 목표는 모든 성적 학대 생존자들이 정당하고 공평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락빌 센터 교구는 현재까지 200건 이상의 성추행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피해자 350여 명에게 $6,200만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구 측은 파산 신청에도 불구하고 교구 운영과 미사 등의 서비스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 과거 인종차별 관련해 역사적인 유물들이 파손되거나 성당 내 반달리즘이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최근 들어 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함께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톨릭 성당들을 향한 낙서 등의 반달리즘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칼데아 가톨릭 성당 또한 반달리즘의 대상이 됐습니다. 성당에는 스와스티카, 백인 우월주의 슬로건, 펜타그램 등의 낙서와 함께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문구에 BLM 약자, 그리고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 등도 적혀 있습니다. 성당의 다니엘 샤바 신부는 전혀 서로 상관없는 문구들이 함께 낙세되어 있는 것이 매우 혼란스럽다면서도 박해를 피해 도망쳤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러한 파괴적인 것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며 한탄했습니다. 신부님은 또한 정의를 추구할 것이며 반달리즘을 행한 이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엘카존 지역의 셰리프국은 해당 사건을 현재 조사 중이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범죄를 반드시 차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애리조나주 가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오락용 마리화나가 가톨릭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돼 이미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애리조나주 역시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에 가톨릭계가 반대하고 나섰지만 이 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울 듯 보여집니다. 애리조나주의 가톨릭 주교들이 주내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투표법 프랍 207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애리조나 가톨릭계 주교들은 마리화나가 어린이는 물론 성인 가족들에게도 해롭다며 마리화나가 다른 마약을 향한 게이트웨이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이 통과되어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시 이미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청소년들 사이에 마리화나 사용량과 횟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네, 미국 내 가톨릭 학교가 2020년 사립학교 내셔널 블루 리본상 중 약 80%를 수여받았습니다. 해당 상을 받게 된 50개 사립학교 중 40여 개가 바로 가톨릭계 학교들입니다. 올해 연방교육부는 공립 317개교, 사립 50개교 등 367개교를 내셔널 블루 리본 스쿨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 40개 가톨릭 학교는 17개 주와 21개 교구에 걸쳐 지정되었습니다. 미국 내 학교들은 5년에 한 번 내셔널 블루 리본 수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가 아닌 학교가 인정되려면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표준화된 영어와 수학 시험에서 전국 상위 15%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내셔널 블루 리본상은 학생, 교사, 가족, 지역사회의 노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내셔널 블루 리본상을 받은 학교들은 우수성을 위해 노력하는 영감과 모델이 될 학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켈리 브레너먼 가톨릭 학교 사무처장은 전국 가톨릭 학교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우수성을 증명했다며 우리 가톨릭 학교들이 학문적 우수성과 가톨릭 신앙을 가르치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미주 가톨릭 방송 영상 서비스에 다시 한번 여러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전역 TV 방송 등을 통해 송출되는 USK 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된 2020년 연중 제27주일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역시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